반기문 생가 소라 명당. 사람의 운명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결정된다. 그중 풍수는 땅을 보고 명리는 사주를 보고 운명을 점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건 다 부질없는 미신이며 그저 개인의 노력을 최고로 친다. 필자는 풍수학자로서 풍수가 항상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타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풍수가 인생길에 힘을 실어줄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의 운명에 대해 진단은 사주로 하지만 처방은 풍수로 한다는 생각이다. 사주팔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지만 풍수는 이사나 묘자리를 옮김으로써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풍수인들 사이에서도 또 갈라진다. 태어난 생가가 좋아 인물이 났다는 사람, 조상 묘자리가 좋아 인물이 났다는 사람 등 여러 가지다. 충북 음성에 있는 반기문 생가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문중 묘역이, 또 어떤 이는 부모 묘자리가 좋다는 식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곳들은 그저 양지 바른 정도일 뿐이며 반기문이란 걸출한 인물을 탄생케 한 가장 큰 요인을 생가에 둔다. 그래서 반기문 생가를 둘러보고 난 뒤의 느낌은 이래서 반기문 같은 똑똑한 아이 어린 시절가 태어났구나 였다. 풍수에서 사는 귀요, 물은 부다오. 반기문 생가는 산이 좋다. 생가의 기운을 불어넣는 주인공 산줄기가 좋고 주위 산줄기들이 주인공 산줄기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좋다. 그래서 인물이 탄생한 것이다. 먼저 생가로 땅 기운을 직접 불어넣는 주인공 산줄기를 보자. 생가 입구에서 뒤를 보면 산마루에 오뚝한 봉우리가 하나 눈에 들어온다. 높이도 주위에서 제일 높고 모양도 동구스름하게 좋다. 이 봉우리가 보덕산이다. 마을에서 삼신산으로 부르고 제를 올리며 귀하게 대접하는 산이다. 자세히 보면 그 아래로 봉우리 하나가 더 있다. 모양이 삼각형의 필봉으로 반듯하고 옹골차다. 사실 풍수로 보면 이 필봉이 생가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출발점이다. 풍수는 산줄기가 이동하는 방향을 따진다. 그리고 땅 기운도 산줄기의 이동 방향대로 따라간다고 본다. 이곳은 생가 남쪽의 행치제 산줄기가 보덕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보덕산으로 올라간다.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와 달려가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가로 이어지는 땅 기운 또한 행치제를 타고 보덕산으로 올라가다가 필봉에서 불현듯 오른쪽으로 유턴해서 내려오고 있다. 반기문 생가의 산줄기 물줄기 체계. 그래서 생가로 이어지는 주인공 산줄기의 출발점은 필봉이 된다. 출발점인 필봉이 반듯하고 옹골찬 기운을 지니고 있으니 당연히 생가로 내려오는 산줄기 또한 생동감이 넘친다. 문제는 일반인의 눈에는 주인공 산줄기가 산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문중 묘역까지는 그래도 산의 형태인 것 같은데 그 밑 민가가 있는 곳부터는 당최 산으로 안 보인다. 그러나 풍수인의 눈에는 구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내려오는 모습이다. 문중 묘역까지가 덩치가 크고 움직임도 큰 용이라면 평지로 내려올수록 덩치도 작아지고 움직임도 작은 구렁이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갖출 건 다 갖췄다. 위로 살짝 솟구치며 봉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좌우로 미세하게 요동치기도 한다. 큰 용이 작은 구렁이 형태로 변하는 것이 땅 기운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높은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면서 억센 기운을 털어내고 점차 혀를 맺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생가로 이어지는 주인공 산줄기가 생동감 있게 내려오는 모습. 풍수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말하면 이런 마을 지형에서는 도로가 산줄기의 변화 모습을 유추하는 방법이 된다. 통상 마을의 옛 골목길은 물길이었던 곳을 복개도로로 만든 곳이 많다. 그래서 골목길을 물길로 보면 된다. 이곳 또한 마찬가지다. 골목길이 굽어 있다. 물길이 구불거린다는 것이다. 이때 산줄기가 골목길로 툭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쏙 들어간 부분도 있다. 이것이 산이 생동감 있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
좀 더 풍수적 표현을 빌리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산줄기가 미세한 봉우리를 일으키고 좌우로 가지를 뻗은 모습이며 오목한 부분이 고갯마루다. 즉 상하기복과 좌우 굴곡의 모습을 갖추고 생동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정적인 모습은 생가 앞에서 볼 수 있다. 아무리 산줄기가 땅 기운을 잘 품고 있다고 해도 땅 기운이 터에서 멈추어야 한다. 그냥 지나쳐버리면 무용지물이다. 이곳은 백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줄기가 마지막 봉우리 현무를 일으키고 좌우로 팔을 펼친다. 이때 왼쪽 팔청룡을 짧게 펼치고 오른쪽 팔백호를 길게 펼쳐 생가를 감싸 안고 있다. 특히 백호 끝은 마치 낚시 바늘처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획 돌아서 있다. 마치 왼쪽에서 흘러오는 물을 오른손으로 받아먹는 형국이다. 이 모습이 노태우 생가와 꼭 닮았다. 단지 노태우 생가는 청룡 끝이 획 돌아서 물 빠짐을 막고 있고 이곳은 백호가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백호 끝이 소라 껍질처럼 획 돌아서서 땅 기운을 머물게 하고 물 빠짐을 막고 있다. 풍수는 이런 형태를 소라 명당이라 한다. 산줄기의 마지막 끝이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획 돌아서는 모습이 소라 껍질을 닮은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풍수적으로 아주 귀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주인공 산줄기 바깥으로는 다시 외청룡과 외백호가 완전히 감싸고 돌고 있다. 좌우에서 귀인을 감싸고 호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두 물길이 합쳐지는 곳에는 연못도 있어 마지막까지 생기 누설을 허용치 않고 있다. 이러한 보호 속에서 땅 기운이 편안하게 머물며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생가를 복원하면서 본래 있었던 자리에서 조금 올라간 지점에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복원된 생가 건물이 혈자리보다 조금 위에 봉우리 현무 지점을 침범하고 있다. 생가의 방향 또한 지금의 남동향보다 물길을 볼 수 있도록 동향으로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그럴 경우 생가도 백호 품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왕 복원할 바에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재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